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15화 흰산을 뒤로 하고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추위가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기억을 찾지 못한 반쪽짜리 추위였다면 이제는 과거의 흰마개에게 목이 잘렸던 그 순간부터 항마병 대장이었던 시절의 기억까지 모두 되찾은 완전체 추위가 되었죠. 혹시 추위가 기억을 되찾으면 자신과 사투를 벌였던 무커의 새끼인 무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요. 역시 추위 형님은 그런 소인배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과 대적했던 적의 새끼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혼수 상태였을 때 먹이를 갖다주고 자신을 아빠처럼 따르던 무케에게 애틋한 부정을 진하게 보여줬죠. 그리고는 단숨에 붉은 산까지 달려가서 항마병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시드를 쥐어 패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당분간 미친 듯한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오리는 함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구다국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늘에 약간 붉은기가 도는 게 동이 막 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인 것 같은데요. 구다국 사람들은 못난 어른들 때문에 어린 것이 한시도 붙어있지를 못한다면서 자책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 한겨울에 눈 덮인 산길을 뚫고 함흥까지 갈 수 있는 건 가오리 뿐이니까요. 가오리에 대한 미안함 반, 걱정 반으로 가오리 엄마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아비사도 가오리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헤어지려니까 많이 아쉬운 표정입니다. 빠르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해서 치료 중이라는 걸 아비사가 가오리에게 말해줬나 보네요. 폐하 모셔온 다음에 빠르 치료하러 같이 가자는 말에서 가오리의 사회복지사 본능이 새삼 또 느껴집니다. 잠깐 다른 얘기인데 가오리는 분명히 시놉시스 상으로는 호랑이 때려잡는 차코갑사가 될 녀석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차코갑사들 따라다니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범을 좋아하게 돼서 장래 희망이 계속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오리는 아버지가 범에게 물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차코갑사가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같아서는 차코갑사가 아니라 수의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가오리가 차코갑사의 꿈을 키워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오리는 마을 사람들을 뒤로 하고 먼 길을 떠나는데요. 갑자기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 이 횃불통이 나온 장면을 보면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없었는데 가오리가 마을 사람들하고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뭔가가 생겨버린 거죠. 그것은 바로 따뜻한 담요를 돌돌 감고 잠꼬대를 하고 있는 구다국 왕이었습니다. 지난 화에서 추위가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면서 의식을 회복했죠. 그 직후에 바로 잠자고 있는 구다국 왕을 들쳐업고 구다국까지 단숨에 이동한 것 같은데요. 구다국 왕은 자기가 함흥에서 구다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동복이 벌써 아침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위의 기동력도 엄청나지만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깨지도 않았다는 게 섬세함마저 느껴지네요. 아마 투박하게 데려왔다면 도중에 잠이 깨버렸겠죠. 같은 시각 고원의 성에서는 무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한데요. 추위가 덥던 멧돼지 가죽을 끌어안고 추위가 자던 돌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케가 추위를 잘 따르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 추위에게 달린 무커의 팔 때문에 추위에게서 아빠 냄새가 난다면서 추위를 쫓아다녔죠. 처음에 뼈다귀 추위를 구한 이유도 아빠 냄새가 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빠 냄새를 떠나서 추위와 정이 들었는지 추위의 냄새가 배어있는 물건들을 끌어안고 자는 모습입니다. 그런 무케에게 누군가 살며시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는데요. 무케가 눈을 살짝 떠서 그 존재를 바라보더니 표정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무케의 눈앞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아빠 무커였던 것이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죠. 무커는 분명히 추위와의 마지막 혈투를 끝으로 장렬하게 최후를 맞았는데요. 뒤에서 나오지만 무케가 잠결에 추위를 무커로 착각해서 나온 연출인 것 같습니다. 얼굴은 무커지만 실제로는 모두 추위가 하는 말인 거죠. 이어지는 추위와 무케의 대화에서 추위의 심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혼자 자냐는 추위의 물음에 무케는 아저씨들 기다려야지 라고 대답하는데요. 아저씨들을 기다린다는 말에 추위는 말끝을 흐립니다. 무케가 자기만 기다렸던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불태워 죽인 보호자범 나주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추위는 절대로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불타 죽으면서도 용서해 주시오, 우리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살려주시오 라고 말했던 게 나주였죠.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도 무케를 위해서 무조건 용서를 빌었던 거였습니다. 무케가 자신을 죽였던 무커의 새끼라는 걸 알았을 때도 정신을 잡아줬던 것은 바로 나주의 기억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을 기다린다는 무케의 말을 듣고 아 나만 그 범을 기억하고 있던 게 아니구나, 무케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얘기하던 중에 추이는 무케 머리를 누가 때린 흔적을 발견하는데요. 빠르가 또 머리 때렸냐며 무케를 추궁하는데
이 장면만 봐도 그림은 묵허지만 실제로는 추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묵허는 빠르라는 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묵해 머리 때리지 말라고 빠르에게 늘상 경고했던 건 추이였기 때문이죠. 묵허의 얼굴을 하고 추이의 말을 하는 게 참 묘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연출인 것 같습니다. 추이는 묵해에게 준비한 말을 꺼냅니다. 마치 이별을 준비하고 온 듯한 대사라서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앞으로 묵해가 무탈하게 장성하기를 바라는 추이의 마음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묵해야, 빠르가 때려도 빠르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빠르가 때리고 저리 가라고 발로 차도 너가 빠르만큼 클 때까지는 꼭 붙어 있어야 돼. 묵해야, 절대로 강 건너가면 안 돼. 추이의 대사에서 뭔가 애틋한 부정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이어지는 묵해의 말도 참 절절합니다. 원래 묵해가 자주 하던 말은 아저씨한테 아빠 냄새 난다가 메인이었죠.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뀐 겁니다. 아빠한테 아저씨 냄새 난다. 묵해가 아빠만큼이나 추이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워딩이 가슴에 콕콕 박히죠. 추이가 그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메꿔줬었기 때문에 묵해가 내색은 안 해도 추이를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묵해의 숨바꼭질 안 할래 라는 대사도 저게 무슨 의미인지 뜻을 알고 보면 더 먹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장면은 일부 막판에 나주가 묵해를 데리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아빠 어디 갔냐는 묵해의 말에 나주는 묵해야 숨바꼭질 하는 거야. 꼭꼭 숨어있으면 아빠가 올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가 2부 현재 시점 기준으로 최소 1년 반 전인데요. 묵해는 이때부터 아빠가 오지 않는 이유를 숨바꼭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아빠가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숨바꼭질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묵해가 자신을 찾아오는 묵허를 보고 히 나 찾았다 라고 말한 것도 여태껏 아빠와 숨바꼭질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걸 증명해주죠. 그렇게 추이와 묵해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묵해는 다시 스르르 잠이 듭니다. 묵허인 줄 알았던 그 인물의 정체도 밝혀지는데요. 묵허의 실루엣이 짐승의 모습을 한 추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장면은 실제라기보다는 다분하게 연출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추이가 이제 와서 네발 짐승의 형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저 묵해가 여태 아빠인 줄 알고 얘기했던 인물이 바로 추이였다. 이것을 짐승 추이의 그림으로 암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모습으로 변신해서 찾아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발 짐승의 모습이라는 데서 연출된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묵해가 추이의 본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더군다나 범을 잡아먹는다는 추이의 모습으로 만나러 간다는 건 조금 이상하죠. 게다가 이번 화 막판의 추이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염주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추이 장면은 연출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되고 일영의 명으로 항마병들을 잡으러 간 일영의 시 쪽 상황이 나옵니다. 시들은 항마병들이 귀신굴 쪽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큰 바위로 통로를 막아버리는데요. 시들도 머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네도 과거의 일에서 학습을 하긴 하네요. 시들이 처음 항마병들을 잡으러 갔을 때 일꾼들밖에 잡을 수가 없었죠. 전투병들은 자신들의 정신지배가 통하지도 않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귀신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고 해요. 시들은 귀신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투병은 잡지 못했고 일꾼들만 잡아오는 등 일처리를 대충 하다가 일영이 빡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인질을 써서 전투병을 잡아라 라는 일영의 가이드를 받았고 2차 침입 때는 일꾼을 인질로 써봤는데요.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자처해서 나선 것이 항마병 4인방이었죠. 추오, 추오형, 뚱보, 홀쭉이. 추오만 이름을 알고 추오형이랑 뚱보, 홀쭉이는 이름도 모르겠네요. 여튼 이들의 희생으로 남은 항마병들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이 3차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귀신굴로 도망가지 못하게 사전에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마병들은 도망갈 곳이 없죠. 꼼짝없이 시들에게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 화에서 일영이 가용 가능한 모든 시들을 붉은산에 보낸 것으로 나왔는데요. 심지어는 압카의 재단을 지키고 있는 시들도 모조리 데려가려고 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막상 붉은산에 투입된 것은 내눈박이 4마리 뿐이었습니다. 울라, 손가락씨, 발가락씨가 빠졌죠. 일영이 막판에 마음을 바꿔먹은 듯합니다. 말로는 전원 다 투입해 라고 했지만 당장 진짜인지도 모를 아린의 아이를 찾겠다고 모든 시들을 거기 투입시키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었겠죠. 이미 누란강의 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 눈치챈 데다가 얼음굴을 지키는 병력도 없고요. 시라무렌의 동태까지 감시하려면 일 잘하는 시들 몇 마리는 빼놔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붉은산에는 내눈박이들끼리 왔는데 일 잘하는 애들은 다 빼줬다며 열받아 하고 있죠. 거기서 짜증난 게 발단이 됐는지 시들이 전반적으로 기분이 나쁜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사가 오타인지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시들이 너희 대장님을 일영 놈이 잡고 있다 라고까지 말을 하죠. 항마병들이 왜 동료들을 돌려보내주지 않느냐, 다 죽었냐고 말대꾸를 하니까 열이 확 뻗쳐서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어라,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차라리 얘네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게 진짜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뻗치는 거죠. 그동안 과거를 돌아보면 항마병들을 기껏 잡아서 갔더니 이것밖에 못 잡아왔냐고 시드를 때리고, 그리고 나서 기껏 잡아온 항마병들을 자기가 또 죽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됐던 것 같죠. 이번에도 그런 일을 겪을 바에야 그냥 문제의 원흉이 되는 항마병들을 싹 죽여버리고 시침이 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시들이 하는 얘기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마병들을 싹 죽이자는 분위기로 흐르는 찰나에 뒤에서 형광녹색 눈을 번쩍이면서 추이가 등장합니다. 역시나 추이는 일영이 붉은 산에 있는 놈들 모두 죽이겠다라는 말을 기억하고는 불이 나게 붉은 산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시들과는 두 번째 만남인데요. 이전 격투에서는 시들 전체가 덤벼도 추이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추이에게 어떤 유효타도 날리지 못하고 탈탈 털리기만 했죠. 추이가 시들에게 뭔가 강한 상성을 발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추이의 신체에 잡히면 쭉쭉 늘어나던 팔도 안 늘어나고 그냥 발차기 한 대 맞았을 뿐인데 마치 독에 맞은 것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기도 했죠. 결정적으로 추이는 시 안에 들어있는 일영의 명을 흡수해서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흰산 일족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능력이죠. 자신들의 명을 소멸시키는 것은 흰산이나 할 수 있을 법한 일인데 그걸 추이가 할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시들은 그냥 추이의 밥이라는 겁니다. 추이는 과연 시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때려 눕히고 일영의 명을 흡수해서 소멸시킬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패서 쫓아낸 다음에 어디 가둬놓던가 하면서 시간을 벌 것 같기도 합니다. 시를 죽이면 일영에게 고통이 전해져서 붉은 산에서의 상황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추이의 첫 번째 목적은 일영에 대한 복수보다는 부하들을 무사히 살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귀신굴로 피신하면 안전하다고는 하나 거기서 항마병들이 생활할 수는 없고 어쩌면 일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흰산으로 항마병들을 전부 데리고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먹이도 있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죠. 게다가 추이가 항마병들과 했던 약속이 전쟁 끝나면 흰산에 모여 살자는 것이기도 했고요. 항마병들을 데리고 흰산으로 피난하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감히 항마병들을 죽이려고 한 시들을 눈앞에서 찢어 죽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영이 자신과 항마병에게 했던 짓을 잊을 수는 없겠죠. 선전포고의 의미에서 시들을 모두 찢어 죽이고 항마병들과 눈물로 재회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쌓였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기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연재분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화의 레전드는 추이와 무케의 감동 재회신이 될 것 같죠. 댓글에도 그 장면에 대한 소감이 가득합니다. 특히 저는 이 댓글이 와닿네요. 무케가 항상 해맑아서 그렇지 결국은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부모를 그리워하는지 확 와닿는 연출이었네요. 오늘 장면으로 인해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빠루와 행복해 보였던 무케가 사실은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게 됐죠. 추이의 감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추이는 무케의 아빠인 무커와 혈전을 벌였고 서로 죽고 죽였던 사이지만 역시나 추이답게 그걸 무케에게까지 가져가진 않았죠. 추이에게 무케란 나를 죽였던 범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져있을 때 먹이를 가져다주고 언제나 자신을 잘 따랐던 양자 같은 존재로 딱 정리한 것 같습니다. 붉은 산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까지 하러 온 걸 보니까 추이가 무케를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이면에는 자신이 무케의 아빠와 무케의 보호자였던 나주를 죽였다는 죄책감도 있겠지만요. 평소에 화내는 일이 없는 추이가 늘 화를 냈던 건 빠르가 무케의 머리를 때릴 때 혹은 나무 매달리기 훈련을 시켜놓고 애를 탈진시킬 때까지 내버려 뒀을 때 등등 언제나 무케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기본적으로 추이는 딱 한국스러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정이 있다는 거죠. 과거를 봐도 산군과 무커를 바로 죽일 수 있음에도 살려뒀고 여우구슬로 덤벼드는 미호도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여우구슬이 재생벌레도 파괴했는데 말이죠. 산군과 빠르가 새끼일 때 다른 추이들이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했고요. 물론 흰산에 들어가서 범들을 학살한 사건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만 추이는 범의 천적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카바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